데이터베이스 디자인, 이거 그냥 기술적인 세부 사항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요, 이게 시스템의 성용과 데이터 무결성을 좌우하는 그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아무리 쿼리를 튜닝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데이터 설계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충돌하고 또 조화를 이루는지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에서 시작해서요, 더 큰 설계 철학들의 대결을 살펴보고 또 모두가 좋아하는 유연성이라는 말 뒤에 어떤 비용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고전과도 같은 정규화와 키 선택 문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질문은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그런데요, 이 간단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시스템 전체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왼쪽은 아주 직관적이죠? 그냥 한 테이블에 집 전화, 회사 전화, 휴대폰, 컬럼을 다 만들어 두는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은 좀 더 체계적입니다. 계정 정보를 담는 테이블과 전화번호 정보를 담는 테이블을 아예 분리하는 거죠. 자, 여기가 진짜 재밌는 지점인데요. 여러분이 고객센터 직원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객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번호만 알아요. 이 고객이 누군지 찾아야 합니다. 오른쪽 디자인을 쓰면요, 그냥 전화번호 테이블에서 번호 하나만 딱 찾으면 바로 계정 정보가 나오죠. 인덱스 한 번만 타면 되니까 엄청나게 빨라요. 근데 왼쪽은 어떨까요? 이 번호가 집 전화인지 회사 전화인지 휴대폰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 컬럼을 OR 조건으로 전부 다 뒤져봐야 하는 거예요. 훨씬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번엔 상황을 정반대로 한번 뒤집어 볼까요? 어제 하루 동안 정보가 업데이트된 모든 사용자의 목록을 집, 직장, 휴대폰 번호가 각각 다른 열에 나오게 뽑아주세요 라는 보고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와, 이번엔 단일 테이블 디자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그냥 셀렉트 스타 한 방이면 끝나요. 반면에 오른쪽 디자인은 계정 테이블이랑 전화번호 테이블을 조인하고 그걸 또 가로로 쭉 펼쳐야 하니까 쿼리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느 한쪽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 시스템의 주된 목적이 뭐냐는 거죠. 전화번호로 계정을 빨리 찾는 것 같은 개별적인 거래 처리, OLTP가 중요한지, 아니면 전체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일, OLAP가 더 중요한지에 따라서 최적의 디자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럼 이 전화번호 문제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 세계에서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데이터 모델에 대한 거대한 철학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전통적인 관계형 모델에 도전하는 여러 주자들이 있습니다. EAV 모델이라던가 요즘 많이 쓰는 JSON 같은 키, 값 저장소, 그리고 계층형 모델 같은 것들이죠. 이 모델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유연성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계층형 모델의 근본적인 한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현실 세계는 이렇게 깔끔한 트리 구조가 거의 없다는 게 문제죠. 예를 들어 공항은 어때요? 출발 항공편 목록에도 속하고 도착 항공편 목록에도 속하잖아요. 승객은요? 항공편의 하위 정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약 정보의 하위 정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관계가 얽히기 시작하면 데이터 중복 없이는 표현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다행히 요즘은 꼭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포스트그레스열 같은 현대적인 데이터베이스들을 보면요. 관계형 모델의 엄격한 데이터 무결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제이슨 같은 유연한 구조를 함께 쓸 수 있도록 진화했거든요. 말 그대로 두세 개의 장점을 모두 취하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전환점입니다. 관계형 모델의 단단한 구조를 포기하고 얻는 그 유연성. 과연 그게 공짜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유연성이라는 매력적인 단어 뒤에 숨겨진 진짜 비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가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EAB나 키값 모뎀 같은 걸 선택하면 그 대가로 성능이나 데이터의 정확성을 상당 부분 희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날짜를 저장해야 하는 필드에 그냥 아무 텍스트나 입력해도 데이터베이스가 막아주질 않아요. 또 잊지도 않은 고객 아이디를 주문 정보에 막 넣을 수도 있죠. 게다가 제이슨 같은 경우는 데이터 한 줄 한 줄마다 이름, 주소 같은 키값을 계속 반복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데이터 용량이 몇 배로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개발자들이 겪는 아주 현실적인 고통인데요. 데이터베이스가 2023-10-6이라는 데이터를 날짜가 아니라 그냥 글자로 인식하면 날짜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검색하는 인덱스를 만들 수가 없어요. 결국 검색할 때마다 모든 텍스트를 일일이 날짜로 바꿔서 비교해야 하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성능이 박살나는 겁니다.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계자의 도구 상자에서 아주 중요하고 오래된 도구, 바로 정규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규화? 말이 좀 어려워 보이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데이터가 있어야 할 딱 한 곳에만 있도록 해서 중복을 없애는 정리정돈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도발적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정규화는 너무 낡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라틴어가 여전히 학문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정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화의 진짜 목적은 사실 속도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데이터의 품질, 그리고 논리적인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중복을 없애서 데이터가 서로 어긋나는 걸 막고 시스템의 구조를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죠. 물론 정규화가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우편 주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편 번호를 알면 도시와 주를 알 수 있으니 엄밀히 말하면 중복 데이터죠. 그렇다고 주소를 도시 테이블, 주 테이블로 다 쪼개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처럼 실용성이 더 중요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주제입니다. 어디서나 쓰이지만 종종 잘못 사용되기도 하는 대리키, 영어로는 surrogate key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실제 데이터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데이터베이스가 행을 구분하려고 인공적으로 만든 일련 번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대리 키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인천공항은 ICN이라는 실제 코드가 있는데 굳이 이걸 안 쓰고 의미 없는 숫자 아이디를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항공편 정보에서 출발지와 도착지 공항 코드를 보려면요. 먼저 그 숫자 아이디를 가지고 공항 테이블에 가서 이 숫자는 ICN이구나 찾아오고 또 다른 숫자 아이디를 가지고 또 공항 테이블에 가서 코드를 찾아와야 해요. 이런 불필요한 추가 작업이 생기니까 쿼리가 당연히 느려지겠죠. 바로 이게 대리키의 핵심적인 트레이드오프입니다. 고유성을 아주 간단하게 보장해준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지만 사용자가 시카고를 실수로 여러 번 등록했을 때 시스템이 이걸 알아채지 못하고 각각 다른 아이디를 부여해서 데이터가 엉망이 되는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이 마지막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여러분의 데이터는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 설계되었나요? 아니면 그 정보가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지를 깊이 고민해서 설계되었나요?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정보를 담는 그릇을 만드는 일을 넘어섭니다. 정보가 흐르고 검색되고 분석될 최적의 길을 만들어주는 건축과도 같죠. 여러분의 시스템은 과연 어떤 모습이나요?